네, 안녕하십니까. IT 지식방송 토크 IT 제목은 지식 PD 고성입니다. 오늘은 사례를 통해 확인하는 빅데이터 시대의 해답. 예, 아주 아주 그 오늘 이슈가 아주 테마가 굉장히 시리어스한 것 같은데 과연 어떤 해답인지 한국대일 EMC의 서영일 부장님 게스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자, 오늘 이 방송 들으면 네. 뭐 빅데이터의 달인이 되는 겁니까? 빅데이터를 저장하는 네. 스케일아웃 나스 스토리지의 달인이 되십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자, 우리가 스케일 아웃이란 말은 많이 들어봤고, 또 네. 나스도 많이 들어봤는데, 네네네. 과연 그렇지만 많이 들어본 거하고, 네. 또 그거의 본질이 뭔지는 또 다를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거의 본질을 확실히 우리가 좀 파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아무래도 이제 데이터 얘기 좀 해보죠. 네. 네.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데이터가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이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은 아마 2013년에 많이 이슈화가 돼가지고 많이 보셨을 그림인데 콘클라베라고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교황 뽑는 거. 그렇죠. 네. 예, 잘 아시네요. 요즘 총리 그걸 뽑자고 그러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그죠? 예. 저 이거 촛불인 줄 알았어. 촛불, 지금 이거.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게 위에 보신 그림하고 밑에 보신 그림하고 네. 숫자가 써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2005년에 찍은 거하고 네. 2013년에 네. 외국의 한 기자가 찍은 겁니다. 네네. 근데 이게 보시는 것처럼 이 위하고 아래는 완전히 틀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똑같이 교황을 뽑는 자리였는데 위에서는 그냥 사람들이 구경만 하고 있었고 밑에 그림 2013년에는 네. 모두 손에 하나씩 스마트 기기를 들고 있었다는 거죠. 참여하고. 예, 그만큼 불과 한 8년이 지난 이 시간 동안 네. 기술의 발전이 굉장히 빨리 이루어졌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생성된 데이터들이 얼마나 그렇죠. 잘 모르시겠죠. 네, 잠시 앞에 잠깐만 설명을 더 드리면은 여기 왼쪽에 여러 가지 이제 매체에서 데이터가 생산되는데 밑에 보시면은 비행기 엔진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비행기 엔진도 한 3,000개 센서에서 데이터를 다 남기고 있습니다. 비행할 네네. 때마다. 네네. 이게 거의 한 4테라 정도까지 이렇게 남습니다. 네네. 예. 요새 보잉에서 이런 거 갖고 새로운 서비스도 하잖아요. 그죠? 네, 서비스도 네네. 하고 이거 가지고 그렇죠. 분석도 하고 빅데이터 네네. 분석도 하고 그런 거죠. 예. 네. 자, 우리 데이터 증가한다는 얘기가 워낙 많이 들어가지고, 네네. 요 장표에서 우리가 네. 특이한 점이 여기 보면 여기 50% 해가지고요. 네. 네? 비정형 데이터가 80% 이런 말은 너무나 많이 들었고, 그렇죠. 네. 이 50%가 네. 데이터 센터 외부에서 나온 데이터라고 했는데. 예, 그 말은 이제 저희가 센터에 보통 스토리지를 놓고 이제 데이터를 저장하시잖아요. 고객분들이. 이렇게 저장되는 데이터는 불과 한 5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나머지는 네. 저희가 쓰는 스마트폰이라든지 노트북이라든지 이제 개인적인 다 스마트 기기 같은 데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네네네. 근데 이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데이터들을 어떻게 하면 접속해서 읽어내서 네. 유용한 정보들을 끄집어낼 거냐 이런 게 중요한 부각되고 있고 중요하게 점점 중요해진다는 거죠. 네. 예. 자, 우리가 이제 오늘 그래서 이제 스케일아웃 나스 말씀하실 건데, 그죠? 네네. 네. 근데 국내에서 이제 궁금한 게 저는 이제 스케일아웃 나스 네. 요 시장이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좀 많이 커지고 있나요? 어떤가요, 지금요? 스케일아웃 시장은 계속 네. 커질 거고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물론 스케일업이든 스케일아웃이든 각각의 아키텍처가 가진 장점과 단점이 각각 있기 때문에 어떤 시장이 없어진다 이런 건 없습니다. 하지만 스케일아웃이 점점 중요해질 거라고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빅데이터가 중요해지고 데이터가 점점 커지다 보니까 네. 한마디로 예를 들어서 하드디스크도 저희가 예전에는 한 100기가 요 정도만 써도 굉장히 큰 거였는데 요새는 테라바이트 그렇죠. 단위로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데이터가 커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커지는 데이터들을 담는 용기가 스케일아웃이 아니면은 이제 해결하기가 힘든. 왜냐하면 게 커지는 속도가 네. 굉장히 빨라지니까요. 기하급수죠. 네네, 그렇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사실 스케일아웃 우리가 스토리지는 많이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네. 스케일아웃 한다 그렇게 하는데 네. 오늘 말씀하실 네. 델 EMC의 스케일아웃 스토리지는 네. 도대체 기존 거하고 뭐가 다른 건지 네. 어떤 점이 다른 겁니까? 그림을 잠깐 보면서 네네. 설명드릴게요.
일단 왼쪽에 보신 부분이 스케일업의 이제 성능 대비 이제 용량의 그래프를 그려놓은 거고, 네. 오른쪽이 스케일 아웃입니다. 네. 근데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꺾어진 걸 보이시는데, 보통 스케일업 스토리지들의 성능을 내는 방법은 뭐냐면 컨트롤러에 디스크를 붙여가면서 성능을 내는데, 여기 성능을 내는 팩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네. 컨트롤러의 어떤 파워로 낼 수도 있고, 디스크를 여러 개 이제 붙이면서 스핀들이 많아지니까 이런 걸 가지고 성능을 낼 수가 있는데, 그래프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컨트롤러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꺾인다는 거죠. 네. 거기에 반해서 오른쪽의 그래프는 선형적으로 계속 이제 스케일 아웃으로 붙이기만 하면 늘어난다라는 건데, 이거를 제가 설명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시중에 스케일 아웃 제품이라고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이제 실제로는 스케일 업의 제품을 이제 몇 개씩 붙여가지고 제품을 만들어내는, 하이브리드처럼. 그렇죠. 네. 하이브리드 스케일 업, 스케일 아웃 제품이라고 아예 그렇게 용어를 씁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예 스케일 아웃, 풀 스케일 아웃으로 된 제품하고는 차이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그 델 EMC의 풀 스펙 그 스케일 아웃 나스는 그 제품명이 여기 이실론입니까? 아이실론. 아이실론. 예, 보통 이 한글로 쓰다 보면 고객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자, 아이실론도 이게 나온 지가 얼마 됐죠? 나온 지는 거의 뭐 한 10년 가까이 10년. 됐고요. 그럼 국내에도 상당히 많은 데서 쓰고 있겠네요. 국내에서는 사실 이 제품이 이제 예전 EMC에 합병이 된 제품이었는데, 그 전부터 한국에서 많이 사용이 됐었고, 당시에는 이제 방송 쪽에서 많이 사용했었습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방송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쓰일 것 같은데, 그래도 어떤 섹터나 어떤 분야에서 이게 그래도 더 많이 찾더라 하는 거는 주로 어디입니까? 글로벌하게 보면은 뭐 거의 모든 분야에서 다 사용이 되고요. 이게 그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아이실론이라는 제품을 스케일 아웃으로 어떤 모델로 꾸미냐에 따라서 이제 모든 그런 니즈를 다 맞출 수가 있습니다. 거의 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이제 주로 사용되는 부분이 이제 뭐 제조 분야, 제조 설계 분야, 그리고 방송 쪽에도 아직 많이 쓰고 있고요. 방송 편집 분야, 그다음에 어떤 그 스트리밍을 송출하는 방송 쪽도 그렇고, 아니면 서비스로 스트리밍, 뭔가 컨텐츠를 다루는 것, 동영상이나 이런 컨텐츠를 다루는 것이나, 아니면 뭐 그냥 일반적인 그 공용 나스로도 쓰이고요. 많이 쓰입니다. 여러 가지. 그러니까 뭔가 그 비정형적인 데이터를 다루는 곳에서 많이 쓰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근데 아까 이제 그 스케일 업은 컨트롤러가 뭔가 오버헤드의 주 원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스케일 아웃은 이제 컨트롤러가 다 스케일 아웃되니까 그럼 염려는 없겠지만, 이게 또 이제 그렇게 하면 네트워크가 중요할 것 같아요. 네트워크요. 그렇죠. 여기 지금 그 아이실론 아키텍처의 네트워크는 좀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이실론은 백엔드 쪽 네트워크와 이제 프론트엔드 쪽 네트워크가 각각 있습니다. 뭐 이런 제품들은 거의 대부분 그렇게 돼 있는데, 아이실론 같은 경우에는 인피니밴드 스위치를 사용하는데, 뭐 이미 아시겠지만 인피니밴드 스위치가 응답성이 더 빠릅니다. 이더넷보다. 그리고 이제 스택상으로 봐도 뭐 OSI 7레이어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잖아요. 그런 7레이어보다 더 이제 간소화된 스택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인피니밴드 스위치를 사용하고 대역폭으로 봤을 땐 40G를 지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 아무래도 이제 그 오늘 제목이 연예 제목이 이제 빅데이터 해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아이실론의 여러 가지 특징이 있겠지만 그 빅데이터를 핸들링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 관점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죠. 그 좀 전에 보신 아이실론의 아키텍처 그림에 사실은 모든 그 내용이 다 들어있는데요. 저희가 제가 이제 레이어를 한 5개 정도로 나눠 놨는데, 여기에 보시면 이제 두 번째 그 클라이언트 쪽을 보시면 보신 것처럼 뭐 윈도우즈, 뭐 맥, 그다음에 리눅스 이런 클라이언트 OS하고 상관없이 다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그 외에 뭐 하드비라든지 뭐 스위프트 같은 오브젝트라든지 그 외에 API라든지 이런 걸 다 제공을 하는데, 뒤에서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이거를 이제 단일 데이터에 대해서 똑같은 여러 가지 이제 프로토콜로 제공을 해드린다라는 장점이 있죠. 자, 이게 멀티 프로토콜을 지원한다는 것이 뭐 사용자한테 어떤 장점을 주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빅데이터 분석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게
굉장한 메리트 됩니다. 왜 그러냐면 빅데이터 분석을 할 때는 보통 이제 요새 많이 하둡을 많이 사용하시죠. 물론 네. 하둡만 있는 건 아니고 이제 하둡 외에도 뭐 다른 분석 도구들이 많이 있지만 지금은 하둡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자면 하둡의 아키텍처는 HDFS라고 파일 시스템을 그렇죠. 자체적인 파일 시스템을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HDFS는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소스 데이터에서 이 HDFS로 데이터를 밀어넣는 인제스트 과정에 꼭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 HDFS에 있는 데이터를 분석하려면 그 인제스트하는 시간만큼의 전체 공정 시간에 그게 포함이 됩니다. 네네. 하지만 이렇게 멀티 프로토콜을 사용하면은 데이터의 이동 없이 그냥 윈도우에서 넣고 바로 분석하고 변환 없이 리눅스에서 넣고 바로 분석하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체 공정에서 보면 그 카피하는 시간 엄청 걸리잖아요. 네네, 그렇죠. 이 부분을 아예 싹 빼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데이터의 원소스에서 바로 들어가고. 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이 데이터를 빅데이터라면 딱 떠오르는 게 데이터 웨어하우싱이거든요. DW인데 여긴 데이터 레이크 아키텍처라고 하셨는데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데이터 레이크라는 용어는 저희가 만든 용어는 아니고요. 그 IDC라는 조사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몇 년 전부터 이제 사용을 하기 시작한 단어인데 예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데이터 웨어하우징이라든지 데이터 마트 이런 개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뭔가 데이터를 소스로부터 데이터를 뽑아서 정리해 놓고 정형화 시켜 놓고 또는 반정형화 시켜 놓고 이걸 가지고 어떤 분석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데이터 레이크 이제 빅데이터에서는 물론 그런 과정이 들어가긴 하지만 보다 이제 비정형 데이터들로부터 어떤 유용한 정보를 뽑아내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데이터 레이크는 그냥 모아놓고 데이터를 호수에 모아놓은 것처럼 모아놓고 거기서 그냥 뽑아다 쓰겠다라는 겁니다. 네. 예. 왜냐면 요즘 이제 어떤 퍼포먼스가 인메모리 DB도 나오고 막 하다 보니까 그죠? 빨리빨리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가운데 진한 색으로 네모를 쳐놨는데 이 전체를 설명드리면 제 전문 분야도 아니고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이 가운데 네모 박스는 뭐냐면 저장소입니다. 저장소. 빅데이터를 저장하는 저장소. 근데 원통이 많이 보이시잖아요. 사실은 실제 처리할 때는 이 원통들을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데이터가 이동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데이터 레이크 하나로 사용하면은 아이실로처럼 하나로 사용하면 데이터가 이동하지 않고 바로 처리된다는 장점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여기 보면 아이실론 하둡이 있고 일반적 하둡이 있을 텐데 이 차이점이 뭡니까? 이건 앞서 제가 설명드린 거에 설명드린 게 일부로 들어가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한 세네 가지만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멀티 프로토콜이 된다라는 거고요. 일반적인 하둡은 그게 안 된다고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가용성 이런 효율성의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하둡은 디폴트가 이제 삼중 미러를 무조건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화이트 박스로 X86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각 개별 하드웨어의 가용성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가용성을 가져가기 위해서 무조건 3중 미러를 사용을 하는데요. 아이실론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미러링을 해서 사용한 게 아니고 어떤 데이터 패러티를 통해서 레이드를 구성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비슷하거나 또는 더 높은 가용성을 제공하지만 전체 이제 그 스토리지의 효율성 면에서는 훨씬 높은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이실론은 페일오버가 된다라는 겁니다. 하둡도 물론 이제 일부 제공하기는 하지만 이게 좀 고차원적에서 전체 통합된 그런 페일오버는 안 된다라는 거죠. 아이실론은 장애가 나면은 그 IP 자체를 다른 노드로 넘겨버리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가용성을 가져가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스냅샷이나 복제 이런 엔터프라이즈용 그런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확장성 좀 보죠. 이제 그 아이실론의 특성을 몇 가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이실로는 보신 것처럼 이 단일 볼륨으로 사용이 됩니다. 단일 볼륨의 단일 파일 시스템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선형적으로 용량과 성능을 이렇게 예측하면서 네네. 계속 올려갈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스케일 아웃이니까 뭐 당연한 거고. 그럼 이거는 아이실론을 처음에 이제 네. 도입할 때 네. 뭐 처음부터 뭐 사이징 다 해서 하지 말고 네. 일단은 뭐 예상된 데 도입하고 네. 그다음에 봐서 계속해서 늘려나가면 되겠네. 그런 식으로 많이 하겠네요. 그렇게 많이 사용합니다. 네. 다들 그렇게 사용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기존에 사용하시던 고객분들이 네. 아이실론의 충성도가 좀 높은 편입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에서 이게 뭐 벌써 비슷한 거의 10년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5년 전, 네. 6년 전에 산 것도 네. 계속해서 그 버전업이 되더라도 네. 스케일 아웃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까? 같은 파일 시스템으로 다 같이 묶을 수가 있습니다. 아. 예전 모델이던 네네네. 뭐 EOS 10 모델도 마찬가지로. 그게 중요한 굉장히 포인트겠네요. 중요하죠. 고객의 네네. 입장에서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네. 그게 안 되면 스케일 아웃이라고 할 수 없겠죠. 그죠? 그렇죠. 네. 또 다른 또 사일로가 생기는 거죠. 예, 그리고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세대의 모델들을 사용할 때도 네. 서비스 지원이 안 되는 건 뭐 당연히 이제 폐기를 하셔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이럴 경우에도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이나 이런 부분 없이 그냥 그 노드만 제거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쉽게 좀 네네.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효율성 좀 볼까요? 네. 보시는 것처럼 애니메이션처럼 네네. 이렇게 사용하시다가 뭐 증설해야 할 경우가 생기실 건데요. 이렇게 증설할 때는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증설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용량 밸런싱이 됩니다. 네. 예.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티어링인데요. 오토 티어링. 네, 자동으로 되는 거. 가용성. 네, 가용성을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왼쪽은 이제 핫스페어를 이거는 가용성도 그렇지만 약간 효율적인 면에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네. 그 별도의 리저브된 핫스페어를 가져가는 게 아니고 그냥 빈 공간에 네. 핫스페어를 리빌드해서 장애가 나면 리빌드해서 사용한다라는 거고요. 오른쪽은 중요한 겁니다. 아이실론의 어떤 굉장한 그 특장점 중에 하나인데 여러 노드를 이렇게 붙여서 아이실론은 분산 컴퓨팅 개념이기 때문에 클러스터라고 하고요. 네. 클러스터를 사용하다가 뭐 장애가 한 노드에서 나더라도 사용할 수가 있고 설정에 따라서는 뭐 네 노드까지 장애가 나더라도 사용할 수 있고 이 노드는 또 컨트롤러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뭐 컨트롤러가 뭐 10개, 5개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현실에서 이렇게 4개까지 장애나는 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뭐 한 2개 정도까지 설정해서 네네. 사용하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 외에 여기는 아까 그 복제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일반 하드웹에서는 그게 안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근데 여기서는 되는 이유는 뭡니까? 이유라고 하시면 네. 예. 왜 어떤 아키텍처 때문에 여기서는 이런 복제라든지 아까 그런 것들이 쉽게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면 복제입니다. 예. 클러스터에서 클러스터로 인터널 복제가 이제 익스터널 복제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는. 네네. 그런 제품이 이제 싱크 IQ 말 그대로 싱크를 해주는 제품인데요. 클러스터가 한 복제를 해주고 뭐 이렇게 제공해주는 제품 많잖아요. 네네. 하지만 이제 페일백도 제공을 해준다. 이건 그냥 원투원으로 하는 거죠? 아닙니다. 인크리멘탈이. 인크리멘탈로? 네, 네. 인크리멘탈이 되다가 나중에 이제 메인이 그 장애가 나서 네. DR 쪽을 사용하다가 오케이. 다시 살려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럼 백을 역복제를 해준다. 네네. 예. 인크리멘탈로. 오케이. 네. 자, 이게 멀티 테넌시라고 하셨는데, 네. 뭐, 여기서 DB에서 멀티 테넌시란 건 제가 하지만, 여기서 멀티 테넌시는 어떤 의미를 갖는 거죠? 멀티 테넌시는 DB하고는 약간 틀린데요. 네네.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 파이낸스라고 아마 보이실 거예요. 네네. 리갈, 뭐 파이낸스 이렇게 있는데 이 네. 부서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뭐 예로 적당할 것 같고요. 이렇게 부서 간 어떤 공용 스토리지를 사용하는데 이 부서 간 이렇게 공유하지 않을 데이터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 이제 각각의 테넌시를 가지고 한다라고 할 수가 있고 이렇게 각각의 테넌시를 서로 접근하지 못하게 분리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예. 이건 좀 로지컬한 거죠? 예, 로지컬한 네네. 겁니다. 피지컬한 게 아니라. 예. 네네. 자, 그럼 실제로 그러면 아이실론 이게 구축 사례인데, 네. 이게 뭐, 해외 사례입니까? 국내 사례입니까? 모두 국내 사례. 국내 사례? 예. 네.
시청자들은 국내사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해외 사례는 국내사를 좀 와닿지가 않는 것 같아요. 뭔가 남의 나라 얘기 같고, 네. 실제 남의 나라 얘기고. 네. 예. 자, 요거는 이제 어떤 뭐 회사 명은 밝힐 필요 없지만 그래도 네. 어떤 업종인지 뭐 이 정도만 말씀해 주시죠. 예, 그 PD님 차 가지고 계시죠? 네네네. 차를 타시면 제일 먼저 어떤 걸 하시나요? 차를 타면요? 네. 시동을 걸죠. 시동 걸고 네. 벨트 매고 벨트 매고 예. 그다음에 내비. 그렇죠. 아마 대부분의 지금 보신 분들도 다 똑같이 생각을 하실 건데요. 네. 내비게이션이 요새 이제 실생활에선 굉장히 중요해지지 않았습니까? 네네. 예. 예전에는 또 내비게이션이 틀려진 게 최근에 이제 모바일에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실시간 분석이 된다라는 장점. 그렇죠, 그렇죠. 요새 젊은이들은 엄마와 뭐 그 제품 특정 예, 통신사에서 제공한 그 네네. 내비게이션의 말은 꼭 들어야 된다. 네네. 예, 이런 교훈이 있는데 이렇게 내비게이션의 어떤 그 특장점은 정확한 분석으로 귀결될 수가 있는데요. 이 분야에서 이제 저희 제품을 사용하셨었는데 뭐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은 네. 검색 검색 시간에 일단 4배가 감소가 됐다라는 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 비용이 뭐 소유 비용, 뭐 관리 비용 다 포함되는 건데 한 34% 정도 비용이 절감됐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변했냐면 그 전에는 DW로 구축을 해서 분석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네네. 있었고요. 네. 그게 이제 하둡에 적용이 돼서 분석하는 시스템으로 변한 거죠. 네. 예. 자, 그러면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기존에 우리 보통 데이터들을 다 대용량 DW 하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하는데 네. 이제 데이터 레이크 컨셉을 바뀌려고 한다면 네. 이렇게 마이그레이션을 해야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요. 네. 이게 그럼 한 업종마다 다르겠지만 네. 이게 한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린다고 보면 될까요? 어떤 또 준비를 해야 되고 뭐 예. 스토리지만 딱 바꾸면 되는 건지. 네. 물론 그 마이그레이션 하셔야 되고요. 이제 마이그레이션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큰 그 어떤 프로세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물론 전문가가 해야겠죠. 전문가가 저희가 다 해드리고요. 시간은 데이터 용량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뭐 얼마나 네네. 걸린다고는 할 수가 그렇죠. 없는데 네. 예. 어떤 저희 그 프로세스가 정립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런 식의 어떤 네. 그 요새 보면 이제 뭐 U2L 프로젝트처럼 네. 이 DW를 데이터 레이크로 하는 프로젝트가 굉장히 많아질 것 같은데요. 네, 국내에서. 맞습니다. 네. 예, 이게 뭐 비단 내비게이션뿐만이 그렇죠. 아니고요. 네네. 예, 모든 분야에 다 그렇죠. 그러니까요. 한 작년 올해부터 많이 적용이 되고 있는 거죠. 이게 그리고 뭐 이 프로젝트가 네. 엄청나게 또 복잡할 것 같지도 않아. 그렇지만 이제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네. 예, 기존의 분들이 하기는 그럴 수도 많이 있겠네요. 어려워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컨설팅을 많이 하시고요. 자, 이건 어떤 사례입니까? 예, 같이 이제 빅데이터 분야의 사례인데요. 수율이 뭔지 아시죠? 네, 알죠. 예, 어떤 그 불량률의 그렇죠. 반대말이죠. 비슷하지만 개념은 얼마나 성공하냐의 비율인데 이 수율이 뭐 1%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물론 산업이나 그 회사마다 틀리지만 이 고객사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왔다 갔다 할 것 같으세요? 1%에. 1% 이게 네. 일단 뭐 만드는 됩니까? 그걸 알려주셔야지 저도 뭐 게시팅을 해보지. 전자제품 제조사입니다. 전자제품이요? 네. 일반 개인들이 쓰는 전자제품? 좀 그 국내 뭐 네. 탑에 꼽히는 제조사고요. 네. 거의 뭐 수천억이 왔다 갔다 합니다. 네. 1%에. 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림에서 보시면은 왼쪽에 뭐 보이시는 게 하둡입니다. 네. 하둡은 네임 노드가 따로 있고 데이터 노드가 따로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컴퓨터 노드가 따로 있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약간 그 장애 포인트에 좀 노출이 돼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이 네임 노드와 데이터 노드를 아이실론으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전체적인 아키텍처 면에서 좀 간소화가 되고 효율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하둡 스토리지에 인제스트가 생략됐기 때문에 전체 공정에서 시간이 단축이 됐습니다. 예. 요건 이제 반도체 설계하는 반도체 설계 분야입니다. 여기는 반도체 설계에는 어떤 니즈가 있었던 겁니까? 반도체 설계뿐만은 아닙니다. 사실 네. 이 반도체 설계뿐만은 아닌데 보통의 이런 그 큰 업무를 하시는 고객들은
관리에 굉장히 애를 먹고 계시고요. 왼쪽에 보이시는 그림이 뭐 보기에도 좀 복잡해 보이죠. 네네. 근데 이 위에 보이는 그 박스 같은 게 컨트롤러고요. 밑에 보이는 원통이 스토리지를 네네.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보이시는 것처럼 사용률이 다 틀리죠. 네. 이 보통의 스토리지들은 아이슬론 말고 다른 스토리지들은 이렇게 볼륨을 다 나눠서 사용하는데 사용률이 다 틀리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강제로 맞추려면 별도의 뭐 마이그레이션이라든지 뭐 이런 별도의 업무가 들어간 거죠. 예,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어려워하시고요. 그러니까 운영의 네. 효율성이 이제 떨어지는 거죠. 네, 왼쪽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저희가 전달해드리는 어떤 아이슬론의 강점은 그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성능이나 용량이 그 회사가 굉장히 잘 되는 회사입니다. 거의 뭐 탑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 향후에도 비즈니스가 성장해 나갈 거기 때문에 증설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보통의 스토리지들은 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컨트롤러에 디스크를 붙여가면서 성능을 어떻게 산정해 나가는 구조다 보니까 곡선이 됩니다. 성능 그래프가. 아이슬론은 직선이기 때문에 얼마만큼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하면 그만큼 딱 붙여놓으면 바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여기는 이제 인터넷 쇼핑몰이네요. 네네. 여기 뭐 쿠팡, 뭐 지마켓, 네. 치료인가. 이제 제가 일부러 네. 다 집어넣었습니다. 네. 예. 이 고객사도 거의 탑입니다. 네네. 예. 그 인터넷 쇼핑몰 중에서는 거의 탑이고요. 이 고객사에서는 문제가 뭐였냐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쇼핑몰에 들어가는 이미지를 저장을 해야 되는데 상품이 뭐 네. 굉장히 많겠죠. 그렇죠. 뭐 수백억 개가 있겠죠. 뭐 수백억 개는 아니고 수백만 개가 있겠죠. 네, 수백만 개의 예, 디렉토리겠네요. 거기에 대한 이미지도 엄청날 겁니다. 근데 그 이미지를 사실은 그 파일 시스템이라는 그 제품이 파일 시스템의 메타데이터를 관리한 거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근데 아이슬론을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아이슬론을 그거를 좀 더 뛰어넘어서 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이 고객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는 뭐 한 몇십억 개 정도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아이슬론을 사용하시면서 90억 개 이상, 네. 거의 100억 개 가까이 이미지가 늘었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그 고객사의 전체 이미지는 아니고요. 한 클러스터에 있는 이미지가 이만큼 늘었다는 거죠. 전체는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네요. 예. 그러면서 뭔가 그 성능의 저하 같은 거 별로 없이. 예, 성능의 저하라는 거는 파일 개수가 많아지면은 생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사실. 네네. 그거를 이제 아이슬론을 사용하시면서 성능 저하가 생기는 거를 좀 완화시키면서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예. 자, 그 다음에 아까 원래 아이슬론이는 이제 미디어 다루는 곳에서 많이 쓴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네. 이 고객사는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이유는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소개시켜드리는 건데 이 특징은 뭐 글로벌하게도 들어가는 겁니다. 그레이드가 글로벌 그레이드인데 10페타바이트가 단일 파일 시스템으로 저장이 되고 있다는 거죠. 페타 단위를 단일로 하기는 사실 쉽지 않은데 뭐 10페타 가까이 됐다라는 게 그렇고요. 그리고 CCTV가 뭐 10페타 하나 될 것 같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사실. 근데 CCTV가 예전에 생각하시는 그런 CCTV하고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IP 카메라라는 게 이제 사용이 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영상을 그대로 스토리지로 보내고요. 네. IP를 통해서. 네네. 그리고 어떤 그 화소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해상도가.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더 용량이 커진 거죠. 동영상이. 그리고 법제적으로도 예전보다 보관 기간을 더 많이 가져가도록 하고 있거든요. 아, 네. 예, 그런 뭐 내부 규율이라든지 그런 게 생기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용하면서 이 고가용성을 가져가야 되거든요. 이제 점점 커지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이제 아이슬론을 사용을 하시게 된 거죠. 이 고객분들이. 이거는 그 우리나라의 CCTV 그런 보안 서비스 하는 회사겠네요. 그죠? 그렇지는 아닙니까?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공단일 수도 있겠구나. 예, 고객사 자사의 어떤 데이터를 이거는 뭐 언론에도 나간 거기 때문에 네네. 카지노 업체입니다. 아, 네. 예. 강원랜드? 딱, 떠오르는 게 해줄 건데.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같은 리포트 매직 쿼드런트에서 예, 많이 보셨죠. 네네네. 예, 비슷한 걸 많이 보셨을 건데, 그 분산 컴퓨팅의 스토리지 중에 파일 시스템이나 스토리지 중에 어떤 기술도, 네. 완성도 이런 거를 나타내는 그림인데요. 이 중에서 대리 MC의 제품이 아이슬론이 거의 뭐 그림에서 보시면 거의 따라오는 벤더가 아직은 없습니다. 거의가 아니라 그냥 1위네. 어? 네. 탑이네, 현재 탑이네, 현재는. 예. 우리가. 자, 그럼 이제 그 질의응답 시간 갖기 전에 네. 간단하게 좀 썸머리 해주시고 네. 이제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죠. 네. 예, 뭐 지금 제가 보여드린 5가지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슬로는 단일 파일 시스템이기 때문에 사일로별로 나뉘지 않는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빅데이터, 대용량 데이터를 저장하기에 유리한 스케일아웃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비용 절감도 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엔터프라이즈 기능들, 복제나 스냅샷, 뭐 기타 등등 보호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기능들을 다 같이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멀티 프로토콜로 데이터 분석이든 아니면 다른 업무든 간에 같은 데이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접속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럼 이제 그러면 Q&A 시간 들어가겠고요. 네. 그 부장님께서는 답변 주시면서요. 네. 그 좋은 질문한 분 이름을 일부 적어 놓으시고 네. 한 분 있다가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 여러분 지금 설문조사 지금 이제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설문해 오시면 저희가 더 좋은 방송 만들 반영했고, 설문하신 분 중에서 저희가 또 10분한테 브리츠 사운드바 저희가 추첨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박상수님, 최대 144노드까지 증설 제한이 있는 것인지요? 증설 제한이 스펙상으로 있는데 뭐 거의 이론적으로는 계속 늘릴 수가 있고요. 어떤 저희가 테스트한 자료 뭐 이런 거를 토대로 증설을 가이드를 드린 겁니다. 네. 예. 그리고 내년에 나올 제품은 400노드까지 늘릴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김한수님, 67페타바이트라는 용량을 지원하지 못하는 OS도 있을 것 같은데, 네. OS에 따라 볼륨이 사용 불가한 경우는 없을까요? 이게 파일 시스템과 그 일반적인 센 스토리지와의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많이 사용하시는 센 스토리지나 다스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는 네. 서버에 연결이 되고 서버에서 그 할당해준 볼륨을 가지고 파일 시스템을 만들어서 사용하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는 클라이언트 OS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제한이 있죠, OS마다. 하지만 파일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제한을 그 NAS가 가지고 있는 파일 시스템에서 알아서 처리를 해줍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이슬로는 그런 그 OS하고 상관없이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런 어떤 OS에 연결을 해서 사용하셔도 67페타바이트가 그대로 다 보입니다. 네네. 자, 그 다음에 이경묵님, 네. 군 적용 사례나 네. 군과 같은 특수한 조직, 네. 폐쇄적이고 보안 피지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곳에서 적용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죄송하지만 PG가 언제 보안 이해가 이제 잘 안 그 되는데요. 페이먼트 게이트. 아, 네네네. 예. 예, 이거는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현재까지 뭐 보안적인 이슈 때문에 제품이 못 들어간 이유는 없었고요. 뭐 게이트웨이뿐만이 아니라 뭐 어떤 방화벽이나 이런 거는 그 관리자분과 어떤 협의에 의해서 네. 예, 다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네. 예.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 그 하신 질문에 그 또 대리 MC의 또 엔지니어이신 전우준님께서 답글을 또 달아주시니까요. 여러분들 그 답글 달리는 것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자 질문에요. 송기련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했는데, 스케일 아웃과 스케일 업 향후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 좋을까요? 그 다음에 스케일 업에 따른 비용은 스케일 아웃과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요? 예. 스케일 아웃과 스케일 업
아까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게 어느 쪽이 뭐 없어지고 어느 쪽은 계속 흥할 거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무리가 있고요. 이 각자의 어떤 기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제 빅데이터로 말씀하신 대로 빅데이터로 가기 위해서는 스케일 아웃이 더 유리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대용량의 데이터를 저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예, 죄송하지만 질문 두 번째가 뭐였죠? 예. 스케일 차이는 네네. 예. 어떤 비용의 차이는 뭐냐면 스케일업은 이미 갖춰놓고 만약에 어떤 니즈가 바뀌어서 업그레이드 해야 될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은 컨트롤러를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뭐 대부분의 비용이 컨트롤러일 건데 그 많은 비용을 좀 들여서 해야 된다는 거고요. 스케일아웃은 어떤 거를 교체하는 게 아니고 추가를 하면 되는 겁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비용 효율적인 면에서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향후 드는 비용은 점점 큰 데이터로 가기 위해서는 계속 어떤 그 계속 리니어 선형적으로 비용도 계속 늘어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스케일아웃 쪽으로. 네. 예. 그다음에 김홍주님, DB 데이터를 저장 관리하는 사례가 있는지요? DB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응답성을 많이 요구하고요. 어떤 트랜잭션 위주의 그런 오퍼레이션을 하는 어플리케이션이기 네, OLTP 때문에 쪽 주로. 그렇죠. OLTP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스토리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NAS보다는 저는 센이나 네. 센을 예, 많이 추천을 해드리고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네. 자, 이런 걸 스케일아웃 NAS를 도입할 때는 기업 입장에서 이거 관련된 전문 인력이나 조직 확보가 뭐 또 돼야 되는지 네. 박치규님께서 물어보셨는데. 전문 인력이라고 하시면은 어떤 저희 그 교육센터 내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일주일짜리 교육입니다. 네. 그 교육만 받으셔도 뭐 충분히 지원하실 수 있을 만한 거고, 아이실론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네. 버든도 그렇게 되지가 않고요. 왜 그러냐면 사용법 자체도 굉장히 그 간편하게 돼 있고 디스크를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20TB부터 뭐 67PB까지 단일 관리창에서 다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엔지니어도 계속 서포트를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네. 자, 김철님, 개인정보보호에 의해서 대용량의 비저용 데이터를 암호화해야 될 경우 네. 아이실론 사용 시 고려사항이나 이슈가 있는지요? 예. 아이실론에서 고려할 사항이 방법이 있고요. 아이실론에서는 하드디스크 레벨의 암호화를 제공합니다. 암호화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소스를 이제 제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암호화하는 방법 중에 소스를 변환하는 암호화가 있고, 네. 그리고 하드웨어 단에서 어떤 키를 가지고 암호화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이실론 같은 경우는 하드디스크가 제공하는 그런 SED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런 기능을 제공하는 하드디스크를 사용함으로써 이 하드디스크가 분실되거나 뭐 이런 부분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박상수님, 네. 원파일 시스템 버전별 특정점은 어떻게 되는지요? 원FS 버전별 특정점. 원FS의 지금 현재 버전이 8.0 버전이고요. 네. 굉장히 좀 높은 편입니다, 세대가. 그래서 많이 안정화가 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버전별마다 들어가는 어떤 그 피처들이 각각 틀려집니다. 그런 게 그 6점대에서 7점대로 올라오면서 굉장히 많이 변화했고요. 네. 그다음에 7점대 버전 이후부터는 이제 조금씩 기능을 넓혀가면서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리고 8점대 버전에서는 어떤 그 멀티 프로토콜이나 이런 거에 많이 특화돼서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전봉규님,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개별 노드 자체는 스케일 업되고 노드들끼리는 스케일 아웃되어 가는 것인지요?
장기적으로 보면요. 아이실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세대를 같은 클러스터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스케일업이 된다, 안 된다라는 차원의 어떤 관점보다는 각각의 제품 모델을 도입하실 때 각 그 니즈에 맞게 성능이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니즈에 맞는 제품을 이제 선택하시면 되는데 향후에는 뭐 당연히 스케일 아웃으로 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이동구님, 비저용 데이터를 수집해서 저장하게 되면 많은 용량이 소요될 것 같은데 DB 용량은 어떻게 고려해야 할까요? 이 부분은 그 빅데이터 분석 쪽의 전문가분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메일을 주시면은 네네. 예, 저희가 전문가분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 스태프는 오늘 게스트이신 서영일 부장님 이메일 어드레스 댓글창에 써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 추가 정보라든지 앞으로 뭐 지원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메일로 부장님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장진님, 아이실론 스토리지의 최소 사양은 어떻게 되는지요? 최소 사양은 유저블로 약 20TB 정도로 구성이 가능합니다. 네. 이거는 그러면 꼭 뭐 큰 뭐 대기업뿐만 아니라 그 국내에서도 뭐 SMB라든지 중견 중소기업에도 쓰이겠네요. 예, 제가 말씀드린 20TB는 사실 이제 SATA 리어라인 제품이고요. 사스 제품으로 구성을 하신다면은 뭐 약 한 12TB 정도도 구성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예, 소규모도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네네. 최식님, 아이실론의 OneFS 운영체제 관련해서 유닉스, 리눅스의 RWX 이외에 다른 파일 관리, 특히 보안 부분에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요? 아이실론의 운영체제도 어떤 그 유닉스의 기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비슷한 방법으로 다 관리를 하고요. 보안적으로 뭐 특별히 사용하는 건 없습니다. 네. 오종태님, 저의 경우는 서버 가상화 스토리지는 EMC 모델인데요. 스토리지는 기존에 쓰던 게 있고 타사 모델입니다. 빅데이터 처리 부분에 있어서 효율성, 신뢰성, 성능 등을 고려해 볼 때 현 상황이 나은지, 동일 가상화 서버 스토리지에 동일 데이터 스토리지를 쓰는 게 나은지, 아니면 발표하신 제품과 함께 쓰는 게 나은지 유지 관리 및 예산 측면에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어떤 시스템 규모를 가지고 계시고 어떤 분석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빅데이터 처리는 어떻게 아키텍처를 설계해서 사용하고 계신지에 따라서 틀려질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오종태님께서 지금 댓글창에 서부장님 이메일 어드레스 있으니까 이메일로 컨택하셔가지고 그죠? 좀 더 자세히 전화로 하든지 아니면 유선상이든지 만나셔가지고 좀 상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지종호님, 비저용 데이터는 효율성 있는 중복 제거 기능으로 최적화가 가능한지요? 예, 가능합니다. 아이실론도 중복 제거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네. 중복 제거라는 거는 사실 어떤 그 기능 성능과 비용적인 부분의 트레이드를 통해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건데 중복 제거를 하면은 당연히 성능에 임팩이 생기겠죠. 어떤 제품이든. 그리고 중복 제거를 하면은 그만큼 비용이 절약이 됩니다. 이 중에 어느 정도의 적절한 선을 선택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유성민님, 빅데이터 도입을 주저하는 오너를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뭐 오너뿐만 아니라 경영진, 뭐 CFO라든지 그렇죠? 예산을 다루는 사람들한테. 오늘 질문 중에 가장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요. 모든 분들이 다 그렇지만 계속 어떤 정보를 받으면은 그쪽으로 계속 고려를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질문하시는 분이 빅데이터 도입을 하길 원하시는 분이라면 계속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전문가들을 계속 같이 뭐 미팅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계속 같이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빅데이터까지 안 가더라도요. 기존에 예를 들면 기존에 아까 우리 사례에다 나온 것처럼 기존에 아까 뭐 제조 사례도 있었지 않습니까? 뭐 수율 높인다든지 아니면 뭐 우리가 기존에 DW로 돼 있는데 그 데이터 레이크로 전환한다든지
이런 거 일단 데이터 레이크라는 것의 컨셉이 없을 거 아닙니까? 경영진들은 그죠? 네, 많이 모르시죠. 네. 예. 그럴 때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당위성이라든지 네. 그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제시하면 좋을까요? 어떤 큰 그림에서 설명한 게 좋고요. 큰 그림이라는 건 이제 윗분들은 사실 비용이라는 부분에 굉장히 민감하시잖아요. 당연하죠. 예, 당연히 중요하시죠. 네네. 그게 어떤 본인들의 실적과도 연관이 되고 네. 그렇기 때문에 빅데이터 분석 또는 뭐 데이터 레이크를 구축하면 좋은 점, 경제적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 특히 좀 많이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도영님, 상용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요?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네. 이거는 전우준님께서 예. 답변을 다셨네요. 실제 상용 퍼블릭 클라우드에 사용하고 있는 것도 있으며 클라우드 서비스를 구성하면서 대용량의 파일 저장소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면 아이슬론 도입으로 구성이 가능합니다. 클라우드를 아이슬론으로 도입하고 싶다는 말씀이시군요. 네네네. 자, 그 다음에 박상수님, EMC의 아이슬론만의 장점으로 서비스 다운 없이 노드 증설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국내에 이런 실제 사례가 있는지요? 거의 모든 고객사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아이슬론의 특장점입니다. 이 노드를 증설하는 거고, 온라인상에서 노드를 증설하는 거고, 그리고 굉장히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슬론 같은 경우에는. 다운타임도 없고요. 네. 그리고 노드 증설뿐만이 아니라 이제 노드를 제거하는 경우에도 다운타임 없이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거의 모든 고객사들이 다 사용하고 계신 그냥 일반적인 기능입니다. 특별한 기능은 아니고. 자, 이용주님, 네. 아이슬론 빅데이터 도입 후에 제대로 사용하려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컨설팅 패키지도 있는지요? 예, 저희 대림시에서 제공하는 컨설팅 패키지도 다 따로 있고요. 있습니까? 예, 말씀만 뭐 해주시면은 저희 전문가분들이 가서 고민 상담을 해드릴 겁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상무님은 아이슬론 X200 장비 마스터 노드 장애 시에 스탠바이 노드 넘어가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게 어떤 경우인지요? 뭐 그런 증상이 있었다면 버그이겠죠. 근데 사실은 마스터 노드, 스탠바이 노드가 없습니다. 그 아이슬론은 모든 노드가 다 동등한 이제 클러스터에서 네. 동등한 위치를 다 가지고 있고요. 아마 지금 사용하시는 분 같은데 마스터 노드라는 건 그 어떤 전체 클러스터에 오퍼레이팅을 하는 부분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 부분을 하는 노드가 대개의 경우는 1번 노드가 그걸 담당하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다른 데로 안 넘어가는 증상이 있으셨다는 것 같네요. 예. 그거는 뭐 저희 쪽 서포트에 말씀해 주시면 네. 바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또 많은 분들은 또 델 EMC의 전우준님께서 좀 답글을 달아주셨거든요. 그 답글 체크해 주시고요. 여러분 질문한 거에. 자, 오늘 질문하신 분 중에 한 분 이름을 좀 불러주시겠습니까? 예. 네네. 저는 거의 끝부분에 네. 그 박상수님이 네. 이제 노드 증설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네네. 이분은 알겠습니다. 자, 박상수님은요, 저희 스태프 이메일 주소 댓글 써주시고요. 스태프 이메일로 박상수님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내주시면 저희가 소다스트림, 집에서 그 소다수를 만들 수 있는, 스파클링 워터를 만들 수 있는 그걸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나머지 또 그 설문하신 분 중에서 10분 추첨해서 저희가 브리스 사운드 바 보내드리겠고요. 자, 부장님, 마지막 한 말씀 맞추러 갈까요? 네. 금방 갔죠, 시간? 네, 금방 생각보다 많이 빨리 지나가네요. 네네네네. 어쨌든 저희 제품은 거의 시장에서는 좀 그 완성도를 가지고 있는 스케일 아웃 나스를 표방하는 제품입니다. 그만큼 향후에 빅데이터 또는 뭐 대용량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최적화된 제품이라고 끝으로 말씀드리고 끝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걸로 마치겠고요. 여러분 남은 오후 잘 보내시고요. 하여튼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요, 저희 토크IT에 보면 미리 여러분들 듣고 싶은 것들을 세미나들을 미리 체크해 놓으시면 사연 등록해 주시면 아주 편하게 들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토크하이트 앱도 있으니까 여러분 앱을 다운받으시면 편하게 스마트폰에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